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잘 들리시나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크로서 고맙습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님도 오셨고 love lovely SJNS 님도 오셨네요. 네, 문별 님도 오셨고요. 순수 님, 네,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참가자분들 오시는 거 좀 천천히 우리 기다려 보면서 어, 오늘은 제가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오늘 또 주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 경품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달라고 선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이크폰 소리가 좀 작나요? 목소리 조금만 키울까요? 잠시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제 소리 충분히 큰가요? 지금은 어때요? 조금 더 키울까요? 이 정도는 어때요?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네. 조금 더? Okay. What about now?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볼륨 찾아볼게요. 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딱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 볼륨으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 좀 노이즈가 있을까봐 조금 줄였었는데 이 정도가 편안해 하시는 것 같네요. 좋아요. 자, 조금만 더 우리 천천히 오시는 분들 기다리고요. 좀 우리 대화 나누고 하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좀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애써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오신 시간에 대한 충분한 그런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님와 목소리 너무 멋있으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실 이렇게 채팅창으로 소통도 하고 이런 방송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좀 소통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다양한 얘기, 질의응답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콜로퀴움 오늘 두 개가 연달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지치셨을 수도 있고 이 연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제가 조금은 이렇게 리저리 페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물론 유튜브 콘텐츠 강의를 위해서 오셨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영어를 또 쓰고 할 거기 때문에 영어 대화 콜로quium에 맞는 그런 성격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문별님 주말인데 시간 내서 방송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주말인데 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우리 한 5분 정도까지, 네, 5분 조금 넘어갈 때까지만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고 싶은 것들 있으면 한 번씩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난 이걸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특히 궁금했다 하는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적어놨다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오늘 유튜브 관련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했던 것도 좋고요. 편하게 저한테 묻고 싶은 것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압축 영어가 아직 발송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긴 한데 그 압축 영어를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인 카피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제가 사인 카피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했을 때 드리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또 그것도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들과 시작을 해볼까 해요. 자, 오늘 제가 사이버 한국외대 영어학부 채널로 지금 로그인을 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 채널 스탯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만약에 우리가 면대면으로 이걸 할 수 있었다면 조금 상황이 달랐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만 네,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한 7분 정도 됐고요. 아직 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천천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온라인 교육 때문에 지혜 씨가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학원 강의를 몇 달 못 가게 되어 온라인 교육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라고 하셨는데 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 기다렸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주제로 가져온 강의는 Viral YouTube Content입니다. 자, 오늘 영어학부인 만큼 제가 영어도 조금씩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콘텐츠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콘텐츠는 Conglish이고요. Content라고 하셔야 돼요. Content. So, viral YouTube content. Okay? The table of contents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조금 예외적으로 어떤 책의 목차나 어떤 책에 담긴 내용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contents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the general rule of thumb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콘텐츠라고 하면 전부 다 content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래서 콘텐츠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는 content라고 하시라. 자, 제목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Alright, so viral YouTube content를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caveat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I am still on my own learning curve. 저도 지금 계속 배우는 중이고 제가 뭐 11만 구독자고 인플루언서고 뭐 이렇지만 여전히 저도 trial and error 계속 겪고 있다는 거,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I know everything about YouTube 이런 자세로 가는 것보다는 저도 아는 것이 있고 또 아직도 figuring out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o, let's start with why. Okay?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제가 총 2권을 제 신간 무조건 통하는 압축영어 총 2권을 사인 카피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이럴 때 채팅창에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2권을 준비를 했다고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라이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아직 안 오신 분들 있으면 야 뭐해 빨리 와 이렇게 좀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So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제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How much would you pay? Okay? The closest
answer 말해주시는 분한테 제가 first sign copy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좋은 강의 편하게 들으시고 지금 아직 시장에 지금 서점에 아직 없는 책이에요. 워낙 따끈따끈한 신간이라서 무조건 통하는 압축 영어.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직접 사인을 해서 댁까지 무료로 배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okay. So how much would you pay? Alright. 자, 그냥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 much would you pay? 자, 이거를 alright. 이 바나나 1,400원이면 사실 분. 댓글창에 나는 1,400원이면 저거 사 먹는다. 대답해 보실까요? 사 먹는다 아니면 그래도 안 먹는다. 저 덕테이프이 조금 더러울 것 같다. 1,400원 줘도 I'm not sure. 내가 저기에 1,400원을 쓸까? I'm not sure. 자, 네 아니오로 좀 대답을 해보실까요? 1,400원. Would you willingly pay 1,400 won on this banana?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Would you? 어때요? Nope. 1,400원 안 먹는다. 와, nope이 맞네요. Interesting. 글로리아 킴님도 no라고 했고, 네, 짹짹님, 순수님 안 먹는다. 1,000원. 오케이, 바나나 1,000원. 아하. 스타벅스 같은 데서 바나나가 한 1,500원 하지 않나요? Anyways, alright. So, many of you guys said no. 예슬 씨는 사 먹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but a lot of you guys said no. How about,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again. How about 14,000 won? 14,000원이면 이거 사시겠어요? How about 140,000? 14만 원이면 이거 사시겠습니까? 어때요? 1,400원이어도 안 사는데 이거 14만 원이면 사시겠어요? 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요 첫 번째 퀴즈 맞춰주시는 분한테 제가 제 신간 무조건 통한 압축 영어를 사인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Alright? 자, 제가 파는 거면 생각해본다, 마음약방님. 네, 감사합니다. Alright, so 여기에서 이제 퀴즈는 뭐냐면요. How much do you think this banana actually is? 이거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The closest answer, okay? The closest answer 말해주시는 분한테 책 보내드립니다. 자, go! 한번 해보세요. The closest answer. $500. 네, 500원 나왔고요. Lovely SJNS Love 네, 님께서 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00원, 450원. 네, 뭐 여러 가지 나왔네요. 백지수표. 오케이. 오케이. Fair enough. 450원, 400원, 500원, 290원 굉장히 많은 답을 해 주셨는데 200만 원, 700원, 900원. Alright, so the correct answer is 자, 먼저 이거 달러 term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Well, alright. 자, 지금 순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 1억 4천. 1억 4천입니다. 오케이? 1,400원, 14,000원, 14만 원이 힌트였어요. 자, 순수님은 제가 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 카카오톡으로 제가 이따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 카카오톡 아이디는 David Kim Soul이에요. 그냥 붙여 쓰시면 돼요. David Kim Soul, David Kim Soul. 네, 그래서 데이비드 킴 서울 이거를 영어로 그냥 붙여 쓰시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검색이 될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집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인 카피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자, right. So it cost
$120,000. Okay? $120,000면은 That's a lot of money.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환율이 1,2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1억 4천만 원. 뭐가? The single banana가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It's ridiculous 하죠. Right? 자, 근데 이게 그렇게 가격이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를 이제 설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before YouTube,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저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글쎄, 그냥 나름 유명한 통역 강사 그리고 또 통번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는 I have so many different jobs now. 지금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네, 여전히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유명한 통역 강사 타이틀을 지키고 있고요. 또 통번역사이기도 하고 프리랜서 통번역사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유튜브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또 영어 MC이기도 하고 또 EBS 출연한 강사이기도 하고 또 한국외대 EICC학과 개권 교수이기도 하고요. 또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벌써 베스트셀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정기 출연하고 있는 어학 셀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o, wow, that's a long list of jobs. 그쵸? 근데 그 분기점이 뭐였냐면 유튜브예요. 아마 오늘 그냥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로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이버 외대측과 한번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을 때 그 각자 자기 블로그 같은 데다가 제 강의 리뷰 같은 걸 올리셨더라고요. 네이버에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유튜브를 할 생각까지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잘못됐느냐? 오케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거는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What it means to your career.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 Right?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It's not a career change. It's a career booster. Okay? career change는 뭐냐면 나 통번역사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무슨 아유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제 일 잘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를 굳이 안 해도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상 유튜브를 해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문과 기회들이 열린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제 와이프의 친구의 남편분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한 분이 이제 가구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 하길래 그러셨구나 감사해요 하고서 근데 뭐 하시는 일 관련해서 유튜브 같은 거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랬더니 아유 하는 일도 바빠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유튜브 하기 전에 이미 하는 일이 엄청 바빴어요. 제가 막 시간적 여유가 넘쳐 흘러가지고 유튜브를 한 게 아니라 저 너머에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해본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내가 가구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제까지 가구 만드는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유튜버가 됐다. 이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과 사업에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 아직까지 유튜브 레드오션 아니에요? 지금 하면 너무 늦지 않았어요? 하시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이번 기회에 좀 타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요만큼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유튜브를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열리고 나면 왜 이제 했지? 하는 그런 후회를 하실 겁니다.
아마 앞서서 지금 또 약간 어떻게 뭐 기술적인 거를 영상 만들 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오신 것 같아요. 이전 시간 콜로키엄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약간 기획이나 아이디어 내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한 분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면대면으로 뭔가를 못하게 됐잖아요. 오늘 콜로키엄도 그렇고 우리가 면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누가 잘 쓰느냐, 당연히 including 유튜브 빼놓을 수 없죠. 유튜브를 포함해서 뭐 페이스북, 트위터, even 틱톡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잘 활용하느냐. 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런 점을 말씀을 좀 짚어놓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채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 자, 한번 보시면 제가 그러면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 통역 잘 가르치고 있었고 프리랜서 통역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왜 내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시작했을까?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처음 유튜브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통역 강의를 시작한 게 제 나이 30살 때였어요. 대학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국제회의반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통역 강의를 시작을 했을 때 제가 30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통역 강의 시장에서 저처럼 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거의 없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유일무이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그 노하우와 팬층과 학생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정말 거물급 선생님들과 제가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저는 루키이니까 막 시장에 들어온 루키니까 좀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해보면 하루에 제가 30살 때부터 한 32살 때까지 하루에 거의 제대로 잔 게 한 2시간? 밤에 1시간 새우잠 자고 낮에 1시간 또 추가로 자고 뭐 중간중간 막 조는 시간 이런 건 좀 빼고요. 정말 각 잡고 누워서 자는 시간이 한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제가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조금씩 따라잡혀지더라고요. 저만의 되게 로열한 학생층이 생겼고 또 커리어도 나름의 이제 성공 가도를 쭉 그려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1년 정도 정말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하고 나니까 빵 커서 이제 굉장히 좋은 시장의 반응을 받았지만 문제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통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니치 마켓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등을 해도 사실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선생 일을 하다가 첫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마 제 구독자분들 좀 저한테 되게 로열한 그 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브릿지 TV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브릿지 TV가 제 첫 유튜브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2016년에 Interpreter with Style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로고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막 로고도 만들고 인트로도 만들고 막 다 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되게 재밌었던 게 한 남자 통역사분께서 제가 이걸 만든 거를 모르고 이거를 막 자기 게시글에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그림을 써가시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채널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이래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사실 유튜브 failure라기보다는요.
실천의 failure라고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영상을 한 두 개 정도 만들어 보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깨너머로 이렇게 막 동영상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웠었는데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이 채널이 지금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채널에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리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안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근데 자, 이런 좀 실천의 어떤 실패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어떤 거를 배웠느냐면 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만한 그 브릿지 TV라는 거예요. 자, 브릿지 TV는 처음에 반응이 없었죠. 거의 주변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느냐면 처음에는 막 주변에 막 야, 구독 좀 해줘라. 내 영상 좀 봐줘라. 막 영상 올릴 때마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계정 말고 구글 계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막 돌려가지고 들어가면서 제 거 보고 계정 세 개 돌려가지고 제 거 라이크 누르고 막 이러던 시절도 있어요. 저도. 네, 흑역사죠.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6개월이 됐을 때 빵! 하고 제 유튜브 채널이 터졌습니다. 그때 제가 구독자가 한 40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300만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보통 웬만한 케이팝 가수 중에서 막 정말 탑급 말고는 300만 조회수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뷰가 이 400명 구독자, 400명 구독자가 있는 요런 채널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썰을 조금 풀어보자면, 제가 그때 휴가를 가 있었거든요. 부산으로 잠깐 휴가를 가 있었는데, 이게 반응이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댓글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 1초에 하나씩, 1초에 하나씩 댓글이 달려요. 댓글 이런 식으로 이게 바이럴해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살짝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6개월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한꺼번에 확 이렇게 쓰나미처럼 갑자기 뭔가 결과로 이어지니까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었고 좀 되게 놀랐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게 일어났느냐면 구독자가 400명에서 한 달 만에 22,000명이 됐어요. 한 달 만에 22,000명. 그러면 이제 처음 출발이 400이었으니까 22,000이면 거의 한 55배가 된 거예요. 5,500% 구독자 수 증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그 해, 그러니까 2018년 말에 구독자가 한 5만 명 정도 됐었고 2019년 말에 이제 한 10만 명을 달성을 했고 지금 이제 11만 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네, 마이크가 조금 하울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들으시기 편하게 제가 좀 손을 봐 볼게요. 잠시만. 네, 지금도 그런가요? 어떠세요?
네, 여러분 댓글로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지금도 그런지 말씀을 주시면 한번 계속 좀 픽스를 해볼게요. 아까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됐나요? 오케이. alright,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So, that's how I went viral. Alright? That's how I went viral. From 400 subs count to 22,000 in a month.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차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약간 실질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편집에 대한 Oops, not this one. Right. 그 카메라 장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튜브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왜인 것 같아요. 왜? 도대체 나는 왜 굳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가? 그냥 어떤 취미를 위한 것인가? Oh, really? Maybe I should not go beyond certain point. 그 볼륨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조금 볼륨을 줄이고 제가 크게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Sorry about the audio problem. 오케이. 이거 볼륨의 문제인 것 같네요. So, yeah. 이거 볼륨 이 정도 하면 괜찮아요? 이제는? Sorry. 네, 이게 비대면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방송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좀 가끔씩 있네요. Oh, okay. So maybe 자, 그럼 지금은 또 잡음이 들어가요? 잡음 들어가요, 이럴 때는? 음. PPT가 나오면 괜찮고. 그러게, 기계가 시샘을 하나 보네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은, 네, 어리어 관련해서 의견 주시고요. 제가 한번 계속 최대한 불편 없도록,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자, 일단, 네. 지금은 어떤가요? 살짝 울려요. 볼륨의 문제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적당히 해서 제가 소리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제 목소리 키워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right, so let's talk about equipment again. Camera equipment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to start off 먼저 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왜 유튜브를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자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career boost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initial investment의 개념으로 카메라를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소소하게 이것저것 그냥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면 처음부터 너무 큰 돈을 쓰시는 것보단 using your smartphone for YouTube is perfectly okay. It's perfectly okay.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그 진저 영어라는 그런 유튜버 분이 계세요. 자, 진저 영어는 연예인 영어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자, 이 분이 지금 구독자가 아마 거의 30만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 30만 가까이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 오셨다는 거. 핸드폰으로 모든 거를 해결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방송을 하시거나 하는 데 있어서 화질이 조금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핸드폰을 가지고 그게 되다니. 약간 이런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단지 기계 때문에 뭐 잘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좀 착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Camera for beginners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미지는 그냥 제가 임의로 하나를 골라봤고요. 제가 처음 샀던 카메라는 캐논 200D예요. 200D라고 하는 그 카메라는 제 기억에 바디랑 렌즈랑 같이 합쳐가지고 한 60만 원, 70만 원 합쳐 80만 원 정도 했을까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카메라 축에 속하지는 않고요. 그 DSLR 카메라 중에서 조금 좀 약간 엔트리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엔트리 레벨 모델을 가지고 한 5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으니까 사실 장비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튜디오도 필요 없어요. 제가 대박이 났던 콘텐츠들은 대부분 다 집에서 찍었던, 결국은 뭐 화면 구성이나 뭐 어떤 장비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expert level equipment가 있어요. expert level, should you upgrade?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내가 굳이 비싼 걸로 좀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요. 이거는 it's totally up to you. 만약에 내가 좀 에스테틱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yeah, why not? 만약에 내가 그런 돈이 있고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why not?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죠. 특히 렌즈 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아니고 established YouTuber, 즉 조금 자리 잡은 유튜버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좀 아끼셔도 된다. 가성비를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많이 들어가냐면 일단 기회비용 생각해야죠. 내가 유튜브를 하느라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비용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편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또는 만약에 편집자를 내가 고용을 한다 그러면 편집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장비까지 돈을 많이 써버리면 한동안 수익 창출이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도달해야 되는 그런 requirement가 있어요.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requirement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한 푼도 못 벌어요. 근데 내가 매번 영상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한 20-30만 원씩 깨진다. 그러면 좀 오래 하기 힘들죠. 지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돈을 세이브 하시면 한결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시작하고 한두 달 동안 발생한 그 비용이 이제 기회비용까지 다 고려를 하면 정말 몇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수익은 0. 이랬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제가 계속만 했다면 좀 힘들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는 중요한 얘기, 또 편집인데요. 자, 이 편집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을 따로 배웠습니다. 저는 편집을 유튜브로 막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는 거를 따로 사서 공부를 했어요.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5일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나가서 편집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 거죠. 하루에 이제 1시간씩.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시간. 그렇게 총, 한 달에 20시간을 2번 들었으니까 40시간을 수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로 제가 프리미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쳐서 제가 편집에 쓴 실제 코र्스를 들은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 될 겁니다. 거기다가 유튜브 비디오로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하나둘씩 서툴게 배워봤던 것들까지 합치면 뭐 셀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럼 편집을 배울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를 놓고서는 일단 어도비 상품을 여러분들이 쓴다. 제가 맥을 쓰진 않기 때문에 그 맥을 쓰는 분들은 또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어도비를 제가 주로 씁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아니면 프리미어나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거를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것도 시간 투자, 돈 투자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과연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저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룰 줄 안다라는 건 굉장한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편집자를 고용을 하더라도요. 제가 지금 편집자를 총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있다가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종료되면서 이제 한 분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편집자분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맡겨도 너무나 잘해줄 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유튜브 채널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의 창의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와닿을 때, 그럴 때 이제 팬층이 생기고 구독자가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뭐 다 외주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저만의 컷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컷 편집이라고 하는 건 영상을 쭉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붙이고 하는 그거를 먼저 끝내서 구체적인 디렉팅을, 파일을 같이 마련을 해서 편집자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급한 영상들은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편집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구독자가 원하는 게 뭔지 채널 운영자가 가장 잘 아니까 좀 더 구독자에게 소통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배우는 건 옵션이지만 저는 좀 배우셔야 소위 말하는 유명한 유튜버 반열에 들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왑션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나는 그것까지 배우고 싶진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 왑션이라고 하는 좀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 프로그램을 쓰시면 좀 쉽게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고요. 그 사용 방법 한 10분이면 익히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자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돼요. 내가 오랫동안 이걸로 영상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 거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8,000원 정도의 이펙트를 내가 구매를 하면 한 영상당 한 800원 쓰는 꼴이니까 내가 그거 올려서 1,000원만 벌어도 사실 남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편집을 배울 의향은 없으니 그 시간과 에너지를 돈으로 사겠다. 돈으로 사겠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뱁션이라고 하는 편집 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뱀믹스. 네, 이런 것도 좋은 툴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고요. hiring an expert, hiring a pro editor.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어떻게 편집자를 모을 것이며, 모집을 할 것이며, 공고를 어떻게 낼 것이며, 또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일단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는요, 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는 예쁜데 막상 영상을 작업을 하다 보면 엄청 마음에 안 들게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율도 좀 잘 책정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나는 좀 버젯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 로우 버젯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아직 학생이신 분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만약에 나는 약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그레이드로 가고 싶다 이러면 이제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을 고용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공고를 냈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유튜브에다가 올리세요. 저처럼 이제 채널이 커지면 제가 이렇게 공지를 올리면 많은 분들이 막 지원을 하는데, 이 편집자분들이 뭘 하시느냐면 유튜브에 이제 편집자 구함 이런 거를 이제 알람 같은 걸 해놓거나 아니면 이제 키워드로 해서 계속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나 또는 내 그런 파트타임 자리를 찾아내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규모가 작으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오래 찾아야 여러분들 채널을 발견하긴 하겠지만, 내가 따로 법인이 있거나 사업자가 있지 않으면 좀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 올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알아서들 찾아오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에디팅까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편집자분들한테 좀 최대한 합리적인 대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본업이 바빠가지고 만약에 편집자분들에게 영상을 못 보내드렸다. 그럼 저는 이제 그 노동 기회비용까지 책정을 해서 편집비를 지급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편집자가 행복해야 채널도 잘 된다. 약간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제가 편집자분들을 이제 대할 때 상당히 뭐 mutual respect지만 저도 정말 진심으로 존중과 존경을 담아서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뭘 해볼 거냐면 실제 기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획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에 관련된 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어떻게 그 구독자 400명의 작은 채널에서 이렇게 큰 조회수를 끌어낼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이 이제 있었느냐. 자, 요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한번 놔둘게요. 지금부터는 그냥 저랑 편하게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제가 이것저것 자유롭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제가 처음에 그 소위 말하는 대박 콘텐츠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For the Win 이라는 게 있어요. For the Win. Big Bang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이 콘텐츠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직접. 자, 이것도 이제 오디오가 들어가니까요. 소리 들으시다가 조금 너무 소리가 커서 불편하거나 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Ultimate Showdown. Big Bang is a South Korean boy band formed by YG Entertainment. They debuted in 2006 and they are the biggest boy band in the world and they're the kings of K-pop. There's 5 members and each member do work on their own respective projects, but all together as a band they still work on a ton of stuff together. They're not broken up or anything. They've won 7 Golden Disc Awards, 6 Melon Music Awards, 16 Melon Popularity Awards. Alright. So, yeah. 요 정도 잠깐 보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쇼가 뭐냐면, 이게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이 조회수가 149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청출어람이 된 거죠. 제가 이걸 보고 약간 트위스트를 해서 만든 영상이 300만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가 이제 기본 쇼의 구성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의 요모조모를 봐요. He's on Vogue. I like that tattoo. It feels like a very streamlined Instagram account. It's very clean.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막 살펴보기도 하고. A lot of inspiration. He has. 지금 빅뱅과 원디렉션이라고 하는 보이밴드를 두고서 이렇게 막 영상을 서로 인스타그램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고 거기에 대한 감상을 막 서로 논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at the end of the video, so what they do is they vote for the winner.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면 별표가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그게 지금 투표 결과예요. People in their 20s could get down to Big Bang, and people in their 20s are not. They're just getting down to this. This is like a really big mole. God, I can't decide. Bang for the Big Bang, I think. So they're voting here. Big Bang for the win. Big Bang for the win. So they actually chose Big Bang over One Direction.
그래서 이제 빅뱅이 더 낫다. 이제 요런 이제 vote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영어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가 있을까인데요. 이게 영상 기획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렌딩하는 비디오들은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인들의 그런 심리가 있죠. 한국인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서 영어권 국가 사람들보다 그냥 빅뱅 팬들이나 원 디렉션 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두 메가 스타즈들을 내 영상에 담았을 경우 이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잠재적인 뷰어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것들을 딱 정하는 순간 사실 이거는 팬덤 간의 싸움의 소지가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교육에 녹여볼까 하다가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그 300만이 나왔던 그 발음과 영어 accuracy와 이런 K-pop 아이돌 여성 아이돌 그때 당시 제니랑 웬디라는 이 아이돌 그 가수를 데리고 그 영상들을 막 분석하면서 제가 점수를 주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트렌드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바이럴한 비디오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잘 되는 비디오를 본 다음에 내가 이 영상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를 분석하면서 적으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연예인 영어를 분석하는 이런 영어 교육 영상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목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만의 콘텐츠가 없을 때는 잘 되는 거 두 개를 접목시켜서 나만의 개성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잘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게 뭐 영어 교육 영상이든 아니면 그냥 유명해지기 위한 유튜브 영상이든 아니면 내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유튜브 영상이든 간에 인기 있는 것들을 섞어서 내 걸로 승화시켜 보세요. 그게 첫 번째 팁입니다. 기획을 하실 때. 자,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기획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작정 막 시작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스크립트도 써보고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카메라 앞에 서시면 엄청 긴장이 될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보는 건 되게 편하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딱 서면요. 엄청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그 베스트셀러 책을 내신 분이기도 한데 그 지후영어 TV라고 하는 이런 TV가 있습니다. 자, 지후영어 TV는 Get a real-time bird's eye view of your projects. Create project plans in one click. 자, 제가 처음 지후영어 TV를 딱 접했을 때 어떤 그 채널이었느냐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우 영어 채널은 약간 되게 딱 획일화된 그런 영상이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딱 본인만의 개성이 있고 본인이 하려는 게 뭔지 알고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지후 영어 같은 경우는요. The breach had collapsed if the breach had collapsed if the breach had collapsed if the breach had collapsed.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연습을 시켜주는데요. 이 말을 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이 콘텐츠가 처음 딱 이제 반응이 온 거예요. 저로 치면은 마치 그 연예인 영어 실력 비교 영상처럼 반응이 싹 온 겁니다. 싹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께서 뭘 하셨느냐면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상을 딱 봤는데 이 채널이 재밌어 또는 유익해.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막 완전 다른 영상들이 한 3번만 올라와도 바로 구독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이 구독자가 평생 여러분들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 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독자 이탈도 많았던 달도 있었고 또 대거 유입이 됐던 달도 있었고 했는데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방금 그 지후 영어 TV가 잘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의 대박난 콘텐츠가 나왔을 때 똑같은 걸 양산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의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겠다고, 구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밀어붙이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밀어붙이기에 들어가다 보면 채널이 막 빠르게 크기 시작해요. 그렇게 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적인 팬들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것저것 실험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탈자가 생겨요. 구독 취소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오랫동안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도해도 믿고 따라와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신뢰나 어떤 두터운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만들어봤다 이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던지기 시작하면 독자들이 되게 컨퓨징하게 느껴요. 뭐지 이거? 이 채널 뭐가 핵심이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그 바이럴했던 영상이 좋아했던 사람도 많았고 아무래도 연예인들을 제가 막 승패를 나누다 보니까 싫어했던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악플도 많았었고 그런 좀 스트레스를 제가 감당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 시리즈는 종료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시리즈를 그냥 쭉 밀고 갔다면 아마 글쎄 지금 100만 가까이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worth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좀 정신적인 평화가 필요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양한 걸 시도하세요. 내가 이 인기 있는 콘텐츠 요만큼 가져오고 인기 있는 콘텐츠 요만큼 가져오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했는데 안 먹혀. 보통 안 먹힙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똑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채널 알고리즘이 이제 노출을 시켜주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오래 봐서 이게 끝까지 뭐 보는 그런 듀레이션이 있어요. 그 퍼포먼스가 좋아야 유튜브가 추천을 해줍니다. 만약에 한 처음에 10초 보다가 사람들이 껐어. 이러면 조회수가 아무리 나와도 추천을 안 해요. 그럼 걔는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의 바다에 이렇게 묻히는 거죠. 이 심해 속으로 이렇게 막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영상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좀 내려놓으세요. 조회수가 터지는 그 순간이 한 번은 옵니다. 어떤 채널이든 한 번은 와요. 꾸준하게만 하고 계속 고민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고 하나가 먹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약간 내 본업 살짝 게을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때 이 물 들어올 때 방심하지 말고 물량 공세를 막 펼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마구 쏟아내셔야 돼요. 물론 그러다 보면 퀄리티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consistency입니다. consistency. 저는 채널의 방향성을 consistency로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채널 자체가 하나의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국을 보면 뭐 부부의 세계도 하지만 뭐 뉴스데스크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니즈를 satisfy 할 수 있는 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채널을 이제 그런 식으로 꾸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양적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양적으로 내가 그냥 좀 애매모호하게 그냥 좀 찔끔찔끔 이것저것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최소 3개 정도. 근데 그것도 먹히는 그런 콘텐츠만 3개를 주력해서 땅땅땅 이렇게 드랍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서 계속 시청을 해줄 거기 때문에 채널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빵 뜨고 나서 이제 얘기를 또 좀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 전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유튜브 팁에 대해서. 이건 좀 되게 실질적인 거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 좀 챙겨 놓으세요. 자, 뭐냐면 이건 정말 영업 비밀인데 자, 유튜브 영상은 예약 걸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약 걸기를 하실 거면 그냥 예약 걸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정시를 피하세요. 정시나 30분을 피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정시에 드랍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채널에 카메라가 잠깐 꺼졌어요. 자, 여러분들 채널에 영상을 보려고 알림 구독을 해놓는, 알람 설정을 해놓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정시에 올리시면 이게 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시, 오후 7시에 딱 올린다. 그러면 그때 다들 7시에 걸어 놓으니까 알람이 한 8개가 한꺼번에 따라락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약간 선수치기처럼 6시 45분에 올렸다. 또는 그것도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내가 기다렸다가 6시 58분에 수동으로 공개를 이렇게 눌렀다. 그러면 남들보다 2분 먼저 공개되는 거예요. 알림이 2분 먼저 딱 갈 거기 때문에 그럼 내 거부터 먼저 보겠죠? 그러면은 경쟁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클릭을 하겠죠? 그럼 그 클릭을 하고 보는 동안 나머지 알람이 와도 그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좋으면 거기 머무르겠죠.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걸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그 피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많이 활동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통계를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때는 내가 그 피크 타임 2시간 전에 영상을 올리셔야 돼요. 피크 타임 2시간 전에 영상을 올리셔야 그래야 제대로 텐션을 딱 받고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이때 활동이 제일 많으니까 이때 올려야지 하고 7시에 딱 올리는데 만약에 내 피크 타임이 7시면 영상은 5시쯤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약간 예열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들의 추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타겟하고 있는 그 시간대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바로바로 노출이 많이 되니까 더 많이 보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조회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프랙티컬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여러분 아마 동네놈들이라는 이 프랭크 사이트를 아마 프랭크 채널 아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이 채널을 제가 보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서 어떻게 했느냐면 저도 이제 프랭크 비디오를 만들려고 그런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은 여기 제목을 잘 봤습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제목을 보면 자, 영어, 뭐 인도말, 헬스장에서 약 바른 회원이 눈앞에서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랑 동네 놈. 자, 밑에 보면 이 description box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페어링을 한다고 하는데 일종의 그 노출 기술이에요. 자, 뭐냐?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보게끔 이렇게 해놓는 요 글이나 이 해시태그들 있죠. 요런 것들을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똑같이 카피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바꿔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효과를 봤었느냐면 이걸 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헛소리다, 그거 아니다 했는데 제가 실제 효과를 봤어요. 어땠느냐? 제가 올린 그 프랭크 비디오 중에서 자, 요 제목 있죠? 요 영상이 동네놈들 영상 제목과 동네놈들 그 채널이 올렸던 해시태그 그리고 이 설명란에 있었던 글 이 전체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처음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거든요. 반응이 거의 없다가
한 일주일 지날 때까지 조회수가 한 몇천 대였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그 커브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였느냐면 자, 이 영상이 처음에 반응이 조금 뜨뜨미지근했다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늘기 시작했던 이유가 제가 이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동네놈들 채널에 이걸 다 보고 났을 때 제 영상이 추천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동네놈들 채널이 규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112만 명 구독자, 거의 제 10배인데 이 정도 구독자를 갖고 있는 굉장한 인기 채널인데 여기에 제게 추천이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외부에서 막 이렇게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엔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추천 영상에 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추천 영상에 걸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채널에 추천 영상에 걸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유입해 올 수 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또 유튜브 알고리즘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상시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거를 어뷰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아무도 안 알려주죠. 유튜브 측에서 다 비밀로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상시 변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데 핵심적으로 확실해진 건 있습니다. 구독자가 있으면 원래 옛날에는 채널에서 구독자층한테 영상을 이렇게 쏴주는 식이었어요. 이렇게 쏴주는 식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있다. 그럼 나는 100만 명은 거의 먹고 들어가는 식의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실험을 합니다. 유튜브가 실험을 뭘 했느냐면 이걸 구독자들한테 자기가 구독하는 채널을 이렇게 들이밀어 줄 게 아니라 최근에 봤던 거랑 비슷한 걸 들이밀어 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게 유튜브 시청 시간이 확 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는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 구독자한테 구독 채널의 영상을 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최근에 봤던 영상이랑 비슷한 걸 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튜브는 돈을 더 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채널 운영자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 채널 영상을 클릭을 안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렇게 채널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썸네일을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런 썸네일을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클릭을 안 하고 넘어갔어. 이렇게 쓱 내려가서 다른 걸 클릭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몰카 도끼리 8탄 이런 걸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제 채널 영상이 이 사람한테 다시 추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한 번에 클릭을 하게 만드는 썸네일과 제목을 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그냥 쉽게 구독자를 우리가 물고기라고 비유를 해보면 한 번 잡은 물고기는 계속 내 채널에 머뭅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 놓친 물고기는 정말 말 그대로 물 건너 갔어요.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만들 때 그리고 제목을 설정을 할 때 좀 후킹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너무 낚시성 썸네일이라든지 또는 제목에서는 아이스크림 집에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막 연예인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뭐야? 약간 좀 너무 의외의 것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채널 성장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후킹할 만한 좀 사람의 인간 심리나 그 책이 잘 팔리는 책들 있죠. 그런 책 제목들도 한번 보시면 힌트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책이면 많이들 보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많이 보러 가는구나. 그런 거에서 항상 이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제목이나 썸네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뭐 중요한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됐긴 했지만 여러분들 애써 와주셨으니까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잘 되고 나서 채널이 크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되고 나서는요. 많은 비즈니스 어퍼가 들어올 거예요. 광고를 찍어달라. 어디에 나와달라. 같이 뭔가 작업을 해보자. 엄청난 제안이 들어오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강의 요청, 방송 출연 요청 지금도 상시 받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오프라인에서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버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 채널에 광고를 늘리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정도 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많이 끌었을 때 이제 광고를 1년 동안 해주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감사한 그런 어떤 파트너십이었지만 제 채널 성장에는 악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브랜드를 계속 끼고 가니까 채널에 좀 약간 상업적인 색이 좀 들어가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정말 순수하게 브릿지 TV만 보셨던 분들이 이제 다른 브랜드가 이제 겹치게 되니까 이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택을 한 거죠. 1년 정도 내가 투자를 했으니 1년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된다. 이제 그래야 이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무작정 다 손살에 치는 것도 현명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다 있는 족족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인기 끌었다고 해서 좀 자만해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들 중에서 응원을 하고 광고를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광고를 왜 하냐 유튜브에서 광고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을 잘 지키시고 또 이 구독자분들을 여러분들이 대하는 마음이나 소통 이런 라이브도 굉장히 중요해요.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셔서 좀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외에도 저는 이제 파티 같은 것도 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면대면을 못 하니까 파티는 모두 다 캔슬 됐지만 좀 이런 팬미팅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정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아까 제가 요런 시야를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요렇게 넓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난데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랑 뭔가 짧은 시간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주려고 하는 그런 돈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비즈니스 제안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보고서 1억 4천만 원을 선뜻 내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바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콜로키움 영상 보시면서 좀 아직도 유튜브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시다. 저는 무조건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단 어느 정도의 비용과 에너지를 투자할 거냐를 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선을 잘 그으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주변에도 안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해보시고 또 그런 균형을 채널의 균형과 일관성을 잘 유지하신다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그 기존 유튜버들끼리 하는 얘기가 좀 신생 채널들을 많이 밀어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시작하기 좋은 때예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내 커리어를 더 부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정말 다양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방송을 했고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런데 메시지 들으시는 데는 여러분들이 큰 무리가 없으셨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오늘 한 분 더 채팅창에 그 참여해 주시는 분들 한 분 더 제가 선정을 해서 제 책을 무조건 통한 압축영어 책을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이 한 분 눈에 띄어서 그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짹짹님. 네, 짹짹님한테 제 새 책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짹짹님이 계속 이렇게 리액션도 해주시고 또 정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짹짹님한테 제 새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카피 보내드릴 테니까 데이비드 킴 소울로 등록하셔가지고 저한테 집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책 배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 설명창에 보시면 오늘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그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 한국외대 영어학부에서 신입생 모집 기간이거든요. 이 채널 들어오신 김에 학부장님이나 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입학 설명회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이버 한국외대 직접 면대면으로 강의를 갔을 때도 학생분들도 직접 만나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 학우들 간의 번딩도 굉장히 잘 되고 정말 좋은 분위기라는 걸 느꼈어요. 되게 좀 좋은 커뮤니티고 내가 만약에 약간 외대 로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직접 다니기는 부담이 돼서 뭐 사이버 외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면 지금 딱 지원하실 수 있는 시기니까요. 한번 채널 전반적으로 둘러보시고 그런 입시 요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또 제 채널에서도 라이브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한국외대, 사이버 한국외대 영어학부에 대한 성원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 신간 무조건 통한 압축 영어도 많이 확인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